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꼽히는 쓰레기 음식 10가지 순위가 오늘 드디어 충격적으로 공개됩니다. 여러분도 라면이나 햄버거가 가장 몸에 나쁜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라면은 순위에 들지 못했고 콜라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로 이름을 올린 음식들은 거의 모두 우리가 매일같이 식탁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메뉴들입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최악의 음식은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그것입니다. 과연 어떤 친숙한 음식들이 이 명단에 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순위를 따라 10위부터 차례대로 그 숨겨진 민낯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10번째 자리, 숯불구이 야외. 바비큐 여름밤이면 공원 근처나 시장 골목에서 풍겨오는 석쇠의 위고기의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연기 가득한 향기는 누구라도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이처럼 군침 도는 고소한 냄새 뒤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고기를 직접 불에 구울 때 겉이 까맣게 타면서 생기는 그 특유의 불향은 사실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함께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구운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장관암에 걸릴 확률이 확연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고기 한 꼬치를 먹는 것이 담배 수십 개를 피운 것과 비슷한 수준의 독성을 가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구이류 음식이 건강에 끼치는 충격은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다환방향 족탄화수소나 헤테로사이클라민 같은 위험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세포 형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구이 음식은 간을 세게 하고 짭짤한 양념에 오래 재워두는 경우가 많으며 맥주나 소주 같은 알코올과 함께 섭취되는 경우가 흔해 혈관과 간에 이중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 숯불에 구운 고기를 즐기고 있다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조용히 작동하는 타이머가 하나씩 더해지는 셈입니다. 물론 고기를 굽는 즐거움과 입안에 퍼지는 풍미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령 고기가 검게 탈 때까지 굽는 것을 피하고 불 대신 전기 그릴이나 팬을 활용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독성 물질의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은 어디까지나 가끔 즐기는 별미로만 삼아야 합니다. 자주 먹다 보면 언젠가 그 대가를 몸으로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9번째 자리,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무더운 여름날 햇살에 지친 몸을 달래려 한입 머금는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달콤함은 잠시나마 모든 더위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 감촉에 기분까지 사르르 풀리는 듯하지만 이 시원한 유혹 뒤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건강의 대가가 따라붙습니다. 작은 컵 하나에 담긴 아이스크림에는 200-300kcal에 달하는 열량이 숨어 있고 설탕과 지방 함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주재료인 우유와 생크림에 다량의 정제당이 더해져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보이지 않는 당분과 포화 지방이 피 속을 조용히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와 충치 발생은 물론이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까지 확연히 커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아이스크림이 중독성처럼 쉽게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습관처럼 매일 밤 찾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아이스크림을 야식으로 먹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높은 당과 지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방으로 변해
몸에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저가형 아이스크림은 원가 절감을 위해 유제품 대신 식물성 경화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이 세운 수도관처럼 혈관을 좁고 약하게 만들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2018년에는 미국이 산업용 트랜스 지방의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컵이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입이 심심해 한두 번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물처럼 매일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간식이지 식수대가 아닙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현명하게 즐기셔야 내 몸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8번째 자리, 말린 자두 매실 절임 간식.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 새콤달콤한 추억.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들며 입맛을 돋우던 매실이나 말린 과일 간식은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정겨운 간식들이 건강에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개 이들 절임류나 말린 과일 간식은 신선한 과일을 설탕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데, 맛을 강조하기 위해 감초가루, 착색료, 인공 감미료 등이 다량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매실절임이나 자두절임은 한 알만 보더라도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그 새빨간 색감을 위해 착색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간식들을 자주, 그리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입니다. 겉보기엔 작고 가벼운 간식 같지만 실제로는 고당 고염 환경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런 습관은 충치를 유발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지며 무엇보다 윗점막을 자극해 위염이나 고혈압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첨가물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작디작은 한 알 속에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외출 시 가방 속에 이런 절임류를 하나씩 넣어두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아무리 소량이라 해도 건강에 누적된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신선한 과일을 대안으로 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가끔 몇 알 정도 입맛을 돋우기 위한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간식을 무심코 건강한 먹거리라 여기며 자주 많이 섭취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간식이 오히려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먹는 횟수와 양을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7번째 자리, 통조림류. 한때 통조림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식품 저장 기술로 불렸습니다. 냉장 보관이 어려웠던 시절 상온에서 1년 넘게 보관할 수 있는 참치 통조림이나 햄과일 통조림은 가정마다 필수 비축품이었죠. 필요할 때 뚜껑만 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편리함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손쉽게 찾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리한 음식일수록 건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햄이나 런천미트 같은 고기 통조림은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수백 밀리그램을 훌쩍 넘기며 이는 일반 생고기의 10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런 통조림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 고염식이 일상화되고 고혈압은 물론 심장과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함정은 과일 통조림입니다. 보기에는 황도나 파인애플 등 과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보다 그 속을 채운 시럽이 문제입니다. 달콤한 국물 속에는 설탕이 잔뜩 녹아있어 한 캔을 다 먹는다면 몇 숟가락의 흰 설탕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혈당과 체중 모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통조림에 방부제가 들어갈까 걱정하지만 요즘 시판되는 대부분의 통조림은 고운 멸균 후 밀봉 처리되어 별도의 방부제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멸균 과정에서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고, 과일 통조림의 경우 실제로는 섬유질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결국 당과 열량만 가득한 음식으로 전락합니다. 고기류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과 열로 조리되면서 본래의 영양은 줄어들고, 일부 제품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질 낮은 고기나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에는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간편함을 이유로 통조림을 한 입씩 먹는 동안 그 속에 숨어있는 염분과 당분은 조용히 혈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통조림은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먹는 임시 대안일 뿐 매일의 반찬이나 간식으로 습관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 건강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라서 요리해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최선의 선택입니다. 6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스낵류입니다. 이 범주에는 봉지라면과 컵라면을 비롯해 감자칩 옥수수 과자, 누룽지 스낵 매운 스틱형 간식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잠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라면은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다들 알지 않나요? 왜 이제서야 나오는 거죠?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심코 자주 먹고 진짜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스낵류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라면부터 살펴보면 그것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기보다는 주식처럼 자주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면 면발은 대부분 기름에 튀긴 상태로 열량이 매우 높고 영양 균형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스프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며, 국물까지 모두 마시면 소금 섭취는 거의 폭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가끔 한 끼 배고픔을 달래는 용도로 먹는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를 식사의 대체제로 삼는 습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매일같이 손이 가는 과자류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자칩이나 옥수수 스낵처럼 바삭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인 제품들은 그 유혹만큼이나 건강에도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라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한 발암 가능 물질이며, 조미된 가루는 대부분 소금과 향미 증진제로 구성되어 있어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먹어치우는 사이 신장과 혈압은 무겁게 눌리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이들과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매운 스낵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튀긴 뒤 고추 양념을 두껍게 입힌 이 제품들은 단맛과 짠맛 매운맛이 모두 강해 혀끝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식염과 식용색소 방부제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장기 섭취 시 몸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저가 제품의 경우 제조 환경이 열악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인공 첨가물이 사용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먹으며 즐거워하지만 부모들은 정작 그 안에 숨어있는 위협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인스턴트 식품과 스낵류는 분명 맛있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영양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공허한 열량과
다양한 합성 첨가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침묵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간단한 간식이나 배채움 용도로 자주 먹는다면 결국 우리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문득 집에 있는 간식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과자라면 매운 스낵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조금 줄이고 자연에서 온 건강한 먹거리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탄산음료와 각종당 함량이 높은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는 이미 건강에 해롭다는 거 다들 아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콜라와 사이다를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이 그 자리를 밀크티 과일맛 음료, 에너지 드링크, 무알콜 탄산수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단 음료들이 차지하면서 오히려 설탕 섭취량은 교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습관처럼 마시는 달달한 밀크티 한 병 점심 식사 후 무심코 곁들이는 콜라 한 잔 오후 피로를 쫓기 위해 집어드는 과일 음료 한 컵. 이 모든 것이 모이면 하루 종일 설탕을 들이붓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600ml짜리 일반 탄산음료 한 병에는 평균적으로 50g이 넘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12개 이상에 해당하며 이걸 몇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단숨에 들이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마신 당은 순식간에 혈액 속으로 흡수돼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췌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부랴부랴 인슐린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췌장의 기능은 점차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당뇨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잉 섭취된 당분은 몸속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특히 복부와 내장에 쌓이기 쉬워 지방간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게다가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당분 외에도 인산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인산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자주 탄산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한 강한 산성을 띤 탄산은 치아 범낭지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장기간 마실 경우 충치가 쉽게 생기고 치아가 약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무설탕 콜라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설탕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뇌는 단맛에 익숙해져 실제 식사에서도 더 많은 단맛을 요구하게 되고 식욕이 늘어나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설탕은 없을지 몰라도 강한 산도는 그대로 남아있어 위 점막과 치아 건강엔 여전히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설탕이 들어간 음료든 무설탕을 내세운 음료든 건강에 유익한 선택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갈증이 날 땐 가장 좋은 선택은 언제나 물입니다. 맹물 맛이 밋밋하다면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레몬이나 오이를 얇게 썰어 넣은 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진 단 음료는 아무리 유혹적이라 해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순간의 청량감과 달콤함을 얻는 대신 그 대가로 병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과연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입이 아닌 몸이 진짜 원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보기에는 평범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는 과자류, 특히 쿠키와 비스킷입니다. 달달한 간식 한두 개쯤이야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들 과자의 실체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쿠키나 비스킷은
고지방 고당분 고열량의 3박자를 고스란히 갖춘 열량 폭탄입니다. 특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버터 쿠키나 크림이 들어간 샌드 비스킷은 제조 과정에서 버터나 팜유 같은 포화 지방이 듬뿍 들어가고, 여기에 설탕과 무릇 말토덱스트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더해지며 그 칼로리는 더욱 치솟습니다. 손바닥만한 쿠키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우리가 맛보는 것은 단지 고소함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인 포화지방과 정제당의 조합인 셈입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단가를 낮추고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위 쇼트닝이라 불리는 경화 식물성 유지, 즉 트랜스 지방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과자를 즐겨 먹는 사람일수록 혈관 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체형의 변화는 물론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과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가 거의 없어 실제로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기만 덜 속이는 공허한 열량일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몇 조각 집어 먹다 보면 정작 식사에서 섭취해야 할 영양은 줄어들고 오히려 영양 결핍과 비만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아이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기에게 이유식 대신으로 유아용 비스킷이나 달달한 도넛을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단맛과 기름진 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자라서도 건강한 식생활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국 입이 심심할 때마다 손이 가는 과자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건강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과자류는 아예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히 속을 달래고 싶을 때는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 또는 사과 한 조각 같은 자연식품이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과자가 먹고 싶다면 한두 개로 만족하고 멈추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한 봉지를 끝까지 비우는 습관은 만들지 마십시오. 과자 한 입이 무심코 가져올 수 있는 건강의 균열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그 유혹에 쉽게 손을 뻗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음식 중 세 번째로 위험한 식품, 바로 튀김류입니다. 이 부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겉은 노릇노릇 속은 촉촉한 그 유혹적인 바삭함. 감자튀김, 치킨 오징어 튀김, 돈가스 김말이, 충원, 심지어 아침 식탁에서 자주 보이는 육과와 꽈배기까지. 기름에 한번 담가낸 이 음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식품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깊게 들여다보면 튀김 음식은 고열량, 고지방, 고위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먼저 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식재료가 기름을 잔뜩 머금게 되는데, 감자튀김 한 접시에 들어있는 지방은 같은 양의 삼겹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된 지방 섭취는 체중 증가와 함께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며 결국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식품 내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며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를 고온에서 튀길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하며, 생선이나 고기를 반복적으로 튀길 경우 생성되는 벤조필에는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기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산화부산물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로 인해 간 기능 저하, 위장 장애,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학교 앞 분식집에서 솟아오르던 검은 기름 연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기름에서 건져낸 떡볶이 튀김과 닭강정이 입안에서는 행복이었지만 몸속에서는 독으로 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름에 튀긴 아침 음식. 대표적으로는 유과 도너츠, 꽈배기 같은 전통 간식류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쓰이는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 종종 명반이나 황산 알루미늄 칼륨 같은 첨가제가 사용된다는 점인데, 이 명반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은 장기적으로 뇌에 축적되어 인지, 저하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과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는 말이 단순한 속설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튀김은 정말 그 자체로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이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입이 심심할 때 한두 조각 정도로 즐기는 수준에서 그쳐야 하며, 조리할 때는 깨끗한 기름을 쓰고 온도와 시간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가능한 한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식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무리 황금빛 바삭함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해도 건강이라는 본질을 무너뜨릴 만큼 가치 있는 유혹은 아닙니다. 몸속의 혈관은 우리가 튀김을 씹을 때마다 묵묵히 손상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각종 절임류 김치, 젓갈, 염장, 생선,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들입니다. 이 종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시아 전통 식단 전반에서 널리 쓰입니다. 과거 냉장고가 보편화되기 전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채소와 생선을 절여두는 것은 생존의 지혜였지만, 문제는 이 보존법이 위험도 함께 저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절임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염분과 아질산염이라는 발암정후 물질입니다. 보존과 풍미를 위해 소금이 대량으로 사용되며, 이 소금이 식재료 속 깊숙이 스며들어 수분을 빼내는 동시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단 몇 조각의 깍두기나 오이지를 매 끼니마다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고염식이 지속되면 혈압은 당연히 올라가고 혈관벽은 서서히 손상되어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흔히 짠 게 당긴다는 이유로 한두 점 더 집어먹지만 사실은 몸이 이미 염분에 중독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소금의 양을 넘어섭니다. 절임 과정에서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면서 아질산염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데, 특히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절임 식품에서는 이 수치가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가 숙성 7, 15일 사이에 먹혔을 경우 아질산염이 최고치에 달하며, 이 물질이 위 속에서 단백질 분해물과 만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수아민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과거 강원도 일부 농촌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던 절임채소 섭취량이 많았던 지역에서 위암과 식도암의 발병률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염장 생선이나 젓갈류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젓갈처럼 농축된 염분과 아질산염이 함께 존재하는 식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성이 명확합니다. 혀끝에 느껴지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임 음식을 식탁 위에 느린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의 시대에는 당연히 절임식품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마트에만 나가도 신선한 채소가 넘쳐나는 시대에
여전히 고염김치와 장아찌를 기본 반찬 삼는 습관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밥에는 김치지라는 말에 익숙한 만큼 매 식사마다 짠 반찬을 자동으로 찾게 되는데, 이런 반복된 선택이 결국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상하게 하며 나중에 암이라는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절임류는 절대 금지 식품이 아니라 양과 빈도가 핵심입니다. 가끔 소량으로 식욕을 돋우는 용도 정도라면 괜찮지만 매일 3끼에 걸쳐 반복되는 섭취는 분명히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입맛을 돋운다는 이유로 집어드는 그 한 점이 사실은 몸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밥상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침내 가장 위험한 음식 1위에 오른 진짜 독성의 정점이자 우리가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가장 방심하고 있는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혹시 가공육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히 말해 고기를 절이거나 훈제하고 방부제나 색소를 더하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모든 육류가 해당됩니다. 흔히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소시지, 햄, 베이컨, 핫도그, 명절에 먹는 육포나 훈제고기, 냉장고 속 포장된 육가공 제품 대부분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보기엔 맛있고 익숙한 음식들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건강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공육의 핵심 문제는 아질 산염과 같은 방부제입니다. 고기의 색을 선홍빛으로 유지하고 부패를 늦추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며, 이 자체로는 당장 해가 없을 수 있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위 속에서 단백질 분해물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위험성이 명확합니다. 실제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담배 성면과 같은 수준의 발암 위험군으로 공식 분류했으며, 매일 50g만 섭취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 아침 베이컨 2조각, 점심에 핫도그 하나씩 먹는 습관이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육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수분을 제거하고 염분을 깊이 새우며들게 만들기 때문에 작은 소시지 하나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3%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고혈압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그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함께 치솟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육에는 포화지방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좁게 만들며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부추기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난 그냥 피자에 소량 올린 살라미 먹거나 편의점에서 가끔 핫바 하나 먹는 정도인데 괜찮지 않나요? 물론 가끔 소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직장인, 부산의 학생들, 대전의 학원가 어린이들처럼 매일같이 아침 샌드위치 속 햄, 점심 도시락 반찬 속 소시지 간식으로 집어든 훈제 닭다리를 통해 가공육을 섭취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습관이 1년, 5년, 10년 지속되면 그 축적된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공육을 건강의 스텔스 암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조용히 서서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삶이 여유로워졌고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2-3번의 식사에서만큼은 가공된 고기 대신 신선한 생고기, 생선, 달걀, 콩류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입에 착 감기는 가공육의 풍미보다 혈관과 장기, 그리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줄이고 가능하면 끊고 그 자리를 더 깨끗한 식품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전 세계 최악의 쓰레기 음식 10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여겼던 라면 콜라 햄버거는 오히려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매일 식탁에 무심코 올리는 김치 소시지, 말린 자두 같은 익숙한 음식들이 오히려 상위권에 오른 걸 보면 진짜 무서운 건 괴물처럼 생긴 음식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평범한 한 입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담배와 술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작고 사소한 식습관이 더 깊고 은밀하게 몸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음식들은 한 입도 먹으면 안 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극단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성만 말하고 용량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협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한두 번 기분 전환 삼아 소량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같이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단맛이 계속 쌓이면 체중이 늘고 짠맛이 일상이 되면 혈압이 오르고 기름진 입맛에 익숙해지면 혈관이 막히고 그 틈을 타 암세포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대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방법은 지금부터 조금씩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와 자연식 위주로 바꾸고 가공식품과 인공조미료를 줄이며 익숙한 음식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고 살펴보는 자세. 쓰레기 음식이란 건 결국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맛은 너무 오랫동안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입맛을 다시 훈련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라면이 햄버거가 범인인 줄만 알았지만 진짜 범인은 우리 밥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그 익숙한 음식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오늘부터라도 우리 함께 더 똑똑한 선택을 해봅시다.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입을 조절하고 몸을 움직이고 잘못된 식습관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건강한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